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장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죠. 저희 또 이제 PD님이 네. 저희 방송 또 세팅 좀 봐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또 뭐 캠 아까 바꿔가지고 하시면 근데 이미 아는 내용이었는데 잠깐 저희가 한 4분 먼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인사를 또 나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뭐 둘째 치고 아니 저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네. 야 이거 맞아? 싶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뭐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막 이렇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집에서 제가 집이 좀 멀거든요. 네. 그래서 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데 와 진짜 왜냐면 그 전까지 너무 따뜻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요즘에 왜 그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패션업계에서도 그렇고 뭐 숏패딩이 뭐 어쩐다 저쩐다 막 이러잖아요. 네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날씨 추워져 봐라. 그랬더니 롱패딩 딱 입으니까 네. 아 역시 이 따뜻함은 이길 수가 없겠다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전기 다운돼서 추워요. 아우 연미진님 얼마나 또 추우실지 가늠이 좀 안 갑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실 것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롱패딩 입어야 돼요. 숏패딩 입고 나왔다가 집 들어가서 갈아입었다고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계약 관련해서 또 이제 슬슬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터 레이에스 선수와 영입을 했고 네. 빅토르 레이스 선수 영입을 했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반즈 선수와도 또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레이스 선수는 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왔었던 선수고 반즈도 결국에는 이제 재계약 쪽으로 또 초점을 잡고 이제 맞춰가고 있었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놀랍지는 않은데 이 레이스 선수 어떤 선수인지 또 기자님들도 또 의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뭐 성적은 이제 95만 달러에 했고 계약을 그다음에 뭐 MLB 경력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부상 이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 네. 때문에 좀 팬들이 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롯데 입장은 일단은 좋은 부분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서 이제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뭐 부상 이력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이슈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앞서 영입했던 뭐 타자들보다는 조금 더 상위 호환의 그런 이제 성적을 낼 것으로 좀 보고서 영입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메이저리그 볼 때 이 선수 가끔 이제 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디트로이트에서 뛰었었나? 네네네. 그죠?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통산 타율이 2할 6푼 4리 뭐 이 정도면은 사실 이제 뭐 나쁜 편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장타적인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라기보다는 갖다 맞추는데 혹은 이제 발이 굉장히 더 빠른 걸로 제가 네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야도 전 포지션 다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중견수 수비까지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20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이 장타력 부족에 좀 골머리를 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외국인 선수, 이 대체 외국인도 사실 이제 구드럼이라는 컨택형 선수를 또 데려오면서 약간 롯데자이언츠가 어차피 안 나오는 홈런은 좀 버리고 좀 인플레이로 뭔가 일을 내보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년 외국인 선수 구상에도 조금 영향을 줬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뭐 이렇게 사실 홈런보다는 좀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게 오히려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봤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 선수가 어쨌든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좀 날리는 그런 비중이 좀 높은 타자더라고요. 네. 제가 살펴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내년에 롯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와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체 외국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었던 롯데 자이언츠니만큼 이제 레이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내년 성적에도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SG 같은 경우도 이제 에레디아 선수 총액 15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그리고 엘리아스 선수와도 1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네요. 여기도 어느 정도 또 이제 윤곽이 다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이제 뭐 다 이제 구성이 됐죠. 롯데도 그렇고 SSG도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제 키움도 이제 영입을 했지만 그렇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30명이잖아요. 총 외국인 선수들이. 그중에 이제 한 절반 넘는 17명이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새 얼굴이 6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뭐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관이 명간
약간 요 기조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KBO 리그가 뭐 마이너리그에서 뭐 얼마 했대, 혹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뛰었었대, 뭐 요런 거만으로는 통하지 않는 리그라는 거는 네. 뭐 국내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통할 것 같은 선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제 적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적응적인 측면에서 이제 재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아무래도 구단 측이 새로운 외국인 선수 영입보다는, 그러니까 더 고점을 보고 영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현상 유지, 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 쪽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키움이 새 외국인 투수 엠마누엘 데헤수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데헤수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저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신선하더라고요. 키움은 항상 신선했던 네, 것 같아요. 항상 신선한 선수를 좀 보면은 데려와요. 이제 네. 또 독립리그에서 또 데려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항상 키움은 누구 이제 외국인 선수를 딱 영입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선수가 어떤 성적을 낼까 그런 궁금증은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네. 도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85,000달러라, 아니 85,000달러에도 외국인 선수를 데려오네 이랬는데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재계약까지 성공을 했고, 지금 이제 데헤수스 선수까지 또 영입을 했는데, 어쨌든 키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무대에 통할 것 같은 외국인 선수, 본인들만의 그 기조, 철학이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뭐 키움이 어찌 됐든 간에 키움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성공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키움도 좀 더 안정적이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저비용 고효율이 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좀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외국인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조를 쭉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루즈님 구관이 명관이죠. 근데 NC 같은 팀들은 리그를 주름 잡는 선수 잘 뽑는 구단들도 있으니 선수 없다는 말도 조금 고지고대로 믿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 기자님 이렇게 또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구단마다 스카우팅 능력이 좀 이제 편차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근데 NC는 특히 이게 매년 이제 괜찮은 투수들을 좀 뽑아왔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단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계속 좀 쓸만한 데려올 만한 선수가 없다는 얘기는 매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좀 올해가 그게 좀 심한 것 같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도 보면은 좀 투수 몸값이 요새 완전 이제 맞아요. 엄청 금값이에요. 네, 금값이잖아요. 그냥 뭐 조금만 검증이 됐다 싶으면 뭐 $10,000는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그런 영향이 뭐 한국이나 뭐 일본 야구에도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삼성사랑님 뷰캐넌 선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단년 계약 요구하면 안 받을 것 같은데 2년 계약 포함해서 2+1 제시하자. 1년 전에 뮤추얼 옵션 제시하고 구단이 지금 갑이 아니다 이런 얘기. 2년 보장을 해주는 게 어떨까? 혹은 이제 길게 보면 투스코치까지 하는 게 베스트다. 삼성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뷰캐넌 선수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뷰캐넌 선수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한 외국인 선발이 오기를 바랍니다. 김민우님 얘기하셨는데 이 뷰캐넌 선수의 재계약 협상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뷰캐넌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좀 협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뭐 팬들도 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나 네.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뷰캐넌 선수가 원래 이제 계약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거든요. 아하, 예, 조금 이제 슬로우로 늦게 하는 편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좀 나이도 나이고 삼성 측에서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선수가 어쨌든 부상 이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다른 선수들하고 어쨌든 $400만 로 제한이 돼 있고,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재계약 선수들은 좀 $100,000씩 늘어나긴 하지만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주제 2번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갈매기TV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인 보류권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면 안 될까요? 하긴 이게 5년은 사실 너무 길잖아요. 좀 그런 이제 말이 있죠. 네. 한 팀에서 뛰었던 선수가 보류권 안 풀리면은 다른 팀에서 뛰기라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무리 빨라도 20대 중반, 뭐 20대 후반에 온다 그러면 보류권 끝나면 이게 30대 초중반에 이제 풀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는 경쟁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고 조금 선택의 폭을 일부러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는 근데 좀 대승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팀에서 잘 뛰었던 선수면은 사실 그 팀 입장에서는
좀 풀어주면 일찍 풀어주면 어쨌든 다른 팀 가서 잘하는 거 보면 좀 속이 쓰리는 건 또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외국인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이제 뭐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네. 다른 팀에 가서는 귀한 선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생각도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이득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빨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SG가 지난 15일이었죠. 김재현 전 LG 트윈스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를 새로운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재현 신임 단장은 1994년 LG에 입단을 했고요. 2004년 시즌 뒤에 FA로 SK로 이적을 했습니다. SK 왕조 시절 핵심 타자로 또 활약을 했고요. 2010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고 13년 만에 인천으로 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은퇴하고 또 주요 행보도 한번 살펴보면요. LA 다저스 산하 싱글 A팀 그리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2군 하나 이글스 타격 코치 대표팀 타격 코치까지 또 크고 작은 코칭 스태프 직함을 또 역임을 하면서 지도자 경력도 좀 쌓아온 모습입니다. 이후에 해설위원, KBO 기술위원, LG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까지 거치면서 이제 차기 단장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SSG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요거 일련의 상황들 좀 한번 쭉 연결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SG 측이 11일이었죠. 네, 골든글러브 시상식 때 LG에 이제 좀 문의를 한 걸로 알아요. 이제 면접을 봐도 되겠느냐. 그래서 LG가 수락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바로 면접을 진행해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까지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속전속결로 이제 단장이 되셨는데. 뭐 최근 행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승용 감독과 마찬가지로 또 인천에 또 인연이 있다는 점도 네, 좀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뭐 그래 뭐 그렇게 뭐 김재원 단장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놀라운 파격 인사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반응을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댓글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요즘에 LG 출신 단장들이 많네요. LG 출신 단장만 6명이네요. 차면석 단장, 뭐 김지현 단장, 이종열, 나도현, 손혁, 심재학 단장까지 또 이제 LG를 거쳤었던 이제 단장이게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LG 출신 단장들이 늘어난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맞추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걸지? 좀 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뭐 처음엔 파악을 못하다가 네. 뭐 기사나 이런 걸로 보니까 뭐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뭐 LG가 그렇다고 뭐 단장 뭐 사관학교 이렇게 뭐 붙이기에는 약간 좀 뭐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선수 시절부터 뭐 네. 단장 뭐 프로세스를 뭐 이직시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아닐 거니까 네.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LG 출신 분들이 단장으로 많이 갔다. 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LG 트윈스는 성적도 또 굉장히 좋았고 이제 김지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이었죠.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를 또 맡으면서 우승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처에서 이제 많이 이제 봤겠죠. 보고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네, 우승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봤던 긍정적인 부분들은 SSG에 분명히 이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단장 진정성을 가지고 팬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도 그러면 안주하지 않게 된다. 이런 구조가 되면 팀은 강해지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진정성을 가지고 팬들에게 다가가겠다. 이게 1번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이제 SSG 프런트 그리고 또 이제 뭐 구단주부터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팬들이 의사 결정에서 또 배제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진정성을 가지고 팬들에게 이거는 그냥 다른 구단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의뢰할 수 있는 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SSG는 좀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이 뭐 최근에 뭐
김강민 선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SSG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팬심에 반하는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가 봐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단장으로 선임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굉장히 좀 팬심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 역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이제 김강민 선수의 이적 이후로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네. 잡음이 될 만한 거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출발은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류선규 전 단장 나가고 그 자리에도 이제 김성용 전 단장을 앉히게 된 거. 이것도 사실은 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있었던 네네. 만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지현 단장을 앉히면서 좀 약간 팬심 달래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것도 역시 뭐 셀러리 캡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베테랑 선수들, 고참 선수들 또 밀려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어느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이 말대로 지금 말이 맞죠. 인위적으로 어쨌든 세대 교체하면은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승용 감독도 이제 취임식에서 그런 똑같은 이런 얘기를 또 말씀하시기도 했고 아마 이런 부분은 이제 단장과 감독이 서로 잘 논의해서 좀 더 이상은 이제 제2의 김강민 사태 그런 게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뭐 잘 헤쳐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전체 선수단 연령이 높은 게 SSG 선수단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 성장까지도 지금은 조금 독려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댓글로 근데 선수 출신 단장들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가요?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선수 출신 단장 그렇게 많이 없을 건데 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단장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네. 선수 경험 그러니까 이제 프로 경험 뭐 마이너리그에서라도 이렇게 프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뭐 프리드먼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선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 단장들이 좀 많이 늘어난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약간 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출 단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장의 그런 생리를 잘 알고 뭐 현장과의 스킨십도 더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고 뭐 이분들이 이제 성과를 계속해서 낸다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만약에 또 뭐 이렇게 한번 또 엎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야구관이 아직까지는 뭐 프런트보다는 현장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프런트도 너무 이제 프런트를 강조하는 인사보다는 현장과 좀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안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댓글로 류선규 전 단장, 김원영 전 감독, 코치 김강민 선수 다 내보내놓고 다시 SK 출신을 단장으로 데려온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기자님 어떻게 보시냐? 야구곰님 얘기를 하신 게 SK 색깔 백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김지현 단장을 안 친다는 거 이거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찌됐든 글쎄요. 저는 뭐 색깔 빼기 뭐 물론 뭐 근데 새로운 어찌됐든 뭐 수뇌부나 지도부가 오면은 당연히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건 맞는데 뭐 지금 어차피 뭐 전에 이제 나가신 분들은 이미 이제 결정이 난 거고 지금 이제 새로 데려온 사람들로 어쨌든 새 판을 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앞에 이렇게 그걸 가져와서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이제 색깔을 입히고 어떻게 좀 구단을 꾸려 나가느냐 이걸 좀 확인해보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색배기는 실패했다는 거죠. 연미진님 얘기하셨고 유니콘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운운하의 달래기 느낌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진짜 올 시즌 끝나고 나서 2023 시즌 끝나고 나서 여러 변화가들이 있었습니다. 롯데 감독도 바뀌었고 SSG 같은 경우는 감독 단장 다 바뀌었고 이게 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이든 진출하지 못한 팀이든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는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롯데만 봐도 지금 벌써부터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좀 김태형 감독을 데려온 것부터 또 이제 단장 선임 과정까지 해서 뭐 굉장히 좀 이슈도 많고 물론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가 많으면 참 야구 발전에도 좋은 거고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네. 내년 시즌도 한번 뭐 진짜 저도 뭐 기대가 되고 많은 분들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SSG가 이제 김지현 신임 단장 선택한 이유, 팀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 청라 시대를 대비해서 구단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에 대한 비전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제 얘기 프런트가 했는데 김지현 신임 단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이제 기자님이 보시기엔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돌아선 팬심을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야죠. 네, 어떤 뭐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FA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어떤 뭐 새로 뭐 선수 영입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케팅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팬심에 반하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SSG가 밝힌 만큼 네. 김지현 단장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떠나간 팬심을 좀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원의 뭔가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구단의 진짜 주인은 팬들이죠. 와이번스 시절부터 꿋꿋이 응원해온 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랜더스가 존재하는 거다. MHJ님 말씀해 주셨고, 어쨌든 인천 야구의 그 명맥을 잇는 팀이 또 이제 SSG 랜더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꾸준히 사랑을 보내주셨던, 그리고 또 이제 우승할 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할 때 어쨌든 홈 관중 동원 최다 구단이 또 이제 SSG 네.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구단주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 개인상 1위는 많이 없어도 이 기록, 이 홈 동원이 1위라는 거는, 관중 동원 1위라는 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록이라 생각을 한다 했는데, 그렇게 응원해준 팬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내년 시즌이 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댓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와 상관없는 질문들은 또 지금 해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가지고 바로바로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두산 얘기가 너무 없네요. 코치진이나 외국인 계약, 김지현 선수 훈련 등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미경님 말씀하셨어요. 혹시 두산 얘기 지금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것들 좀 있을까요? 지금 뭐 김재환 선수 같은 김재환 경우는 선수, 네, 네.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네, 자비로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요새 핫한 강정호 스쿨 정호 스쿨. 거기 네. 이제 수강생으로 내년 부활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정호 스쿨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이제 강정호 전 선수가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시즌 도중에도 김재환 선수에 대한 그 분석 영상 올리면서 네. 한번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아요. 이게 또 영업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제 성공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대표적으로 올해 큰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해봐도 약간 그 수강생들에게 약간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왜 이런 타격 메커니즘을 가져가야 되고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쪽집게처럼 잘 알려주나 봐요. 네. 저도 뭐 받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뭐 김재환 선수도 그렇고 박세혁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가서 이제 수강을 하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산은 최근에 또 이제 박유현 선수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또 불미스러운 일을 한번 또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겨울에 사실 오프 시즌 때 뭐 무소식이 희소식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안 좋은 소식이 터져버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계속 이게 나오니까 반복적으로 저도 참 답답한데 참 좀 이제는 좀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건희 선수 FA 계약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용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FA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인 타자도 그렇고 그렇죠. 로하스 선수와도 지금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그죠? 조금 투트랙 로하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투트랙으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외국인 시장 풀 자체가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뭐 홍건희 선수 FA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구단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하는 게 최선이겠죠. 네, 올해 안으로 하는 게 최선이겠는데. 또 선수하고 또 양석환 선수한테 투자한 금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후순위에 있는 선수들은 조금 시간이 뭐 두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뭐였지? 제가 아까 봤는데요. 소크라테스 선수 여기 있네. 순사밍님께서 기아가 소크라테스 재계약할 거라고 보시나요? 너무 또 소식이 없네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크라테스 선수하고는 좀 재계약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구단과 마찬가지로 조금 이견이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제가 계속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현님, 삼성의 임창민 협상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뭐 예전에 그 이해량 리코 에이전시 대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게 이제 뭐 대구 근처라더라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임창민 선수 곧 협상하는 거 아니냐, 또 계약 뜨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좀 조용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좀 FA 선수 시장이 이렇게 좀 임창민 선수 뭐 아까 말씀드린 홍건희 선수 다 이렇게 좀 조용한 거 보니까 지금 구단들이 고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셀러리 캡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겠죠. 네, 그거에 또 맞춰서 또 선수를 또 영입해야 되고 금액을 또 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창민 선수도 뭐 아마 그런 비슷한 결에서 조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 고민을 하고 있던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제 안민영님께서 이제 임준섭 선수 영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롯데자이언츠로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난해에도 사실은 롯데자이언츠가 뭐 김상수 선수라든지 아니 뭐 윤명준 선수라든지 이런 이제 불펜 투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좀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베테랑 선수들을 롯데가 조금 최근에 뭐 심재민 선수도 그렇고 맞네요. 진해수 선수 뭐 이렇게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뭐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영입을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왼손이고 다 이제 왼손 불펜도 이제 수혈을 할 겸 뭐 베테랑 선수의 그런 영입 효과도 기대를 할 겸 해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장 회의에서 이제 샐러리 캡 변화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 구단들도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거 일단 이왕 이제 도입하기로 한 거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몇 년 전에는 샐러리 캡 도입에 적극적이고 찬성이었던 구단이 지금은 또 이제 폐지하자고 나서는 그런 구단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구단마다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또 새로운 거를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 뭐 1, 2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구단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2025년까지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이 셀캡에 맞춰서 어떻게 영입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쓸지 이거를 다 이미 확정을 해놓은 구단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바꾸면은 그런 거를 다 엎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딱 협의를 한 그 기간이 2025년 이후에나 아마 좀 새롭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국내 프로야구,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는 어차피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기업에서 사실 돈 타서 쓰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네. 때 저는 샐러리 캡이 굳이 필요할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미 도입을 했잖아요. 네. 도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구단들이 여러 구단이 있는데 이거 몇 년 해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 여기에 맞춰서 이 제약을 걸어가면서 이제 운영하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없애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하는 게 저는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좀 꾸준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어떤 부분이 좋지 않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 이런 걸 평가를 하면 좋은데 뭐 1년 하고 이건 우리한테 안 좋아. 뭐 1년 하고 우리한테 좋아. 뭐 이거는 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책에 맞게 운영하는 거 일단은 좀 봐야지 알지 않나 그쵸.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Q&A 잠깐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던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논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3년 동안 함께한 호세 피렐라 선수와는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이 맥키논 선수도 올 시즌에 NPB,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최근에 삼성 라이온즈는 일본에서 뛰었었던, 그러니까 곧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 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또 주로 데려오는 것 같은데 올 시즌 세이브에서 127경기 2할 오픈 9리의 타율 15홈런 50타점을 기록한 선수인데요. 맥키논 선수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세이브에서 뭐 이게 평가를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네, 나쁘진 않고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로 좀 평가를 받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인즉슨 KBO 리그에서도 충분히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무래도 삼성이 뭐 일본 출신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공 사례를 계속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맥키넌 선수를 데려온 것도 뭐 아시안 야구에 대한 경험 그 부분을 아마 가장 크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PB 출신 선수들의 활약으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뷰캐넌, 수아레즈, 피렐라, 외국인 삼총사 모두 이제 일본 프로야구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었는데요. 뷰캐넌 선수도 야쿠르트 출신으로 삼성에서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을 했고, 히로시마 출신인 피렐라 선수도 3년 동안 또 공수주 맹활약해 줬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준 MVP급의 활약을 또 펼쳐줬었죠. 야쿠르트 출신 수아레즈도 리그에서 9위가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피렐라 선수 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을 앞두고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들었었지만 결국에는 재계약을 했고 더 좋은 성적으로 또 보답을 했었던 네. 게 피렐라인데, 올 시즌에는 다소 많이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올해 성적만 보면은 뭐 재계약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작년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포지션도 아마 삼성이 교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봤을 거예요. 네, 피렐라 선수는 외야수인데 외야 자원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풍부한 편이고 삼성이, 그리고 일단은 1루 특히 내야 쪽에서도 1루에 지금 전문 내야수가 사실상 오재일 선수밖에 그렇죠. 없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좀 체력 안배 차원에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1루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아마 찾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블루즈님 맥큐넌이 원래는 3루수로 영입이 됐는데 이번에 야마카 호타카가 사고 쳐가지고 또 성추문 또 논란이 있었죠. 시즌을 못 뛰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선수가 맥키논인데요. 1루수로 수비가 좋고 무엇보다 골키퍼 출신이라 또 포구 능력이 너무 좋다고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맥키논 선택한 이유, 일본 야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KBO 리그에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 좋고 컨택 능력이 뛰어난 중장거리 유형의 오른손 타자로 안정적인 1루 수비와 3루 수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근데 약간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일본 프로야구랑 우리나라 야구랑 사실은 뭐 같은 아시아 야구라고 묶이기는 묶이지만 네. 일본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네. 일본 프로야구의 환경과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환경도 다른데 네. 저기 경험했다고 여기에서 금방 적응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건가라는 의문도 사실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막연하죠. 네, 막연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약간 제가 이제 구단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가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네네네. 외국인 선수라도 못하면은 바로 2군 내려가고 이제 교체가 되고 이런데, 어찌됐든 한국에 오면은 안정적으로 무조건 주전 보장을 받고, 그쵸. 그리고 뭐 구단에서 뭐 다 챙겨주고 다 해주고 뭐 통역부터 해서 뭐 거주지까지 뭐 다 그쵸. 해주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안정감도 무시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자기 자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뭐 거기서 좀 오는 안정감이 성적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제 생활한 게 뭐 좀 막연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심리적인 네, 그런 좀 이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가깝기도 하고 거리적으로 조금 일본의 그런 문화나 한국의 문화나 좀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네. 네, 그런 쪽에서 조금 네,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젤 선수를 자극하는 매기 효과도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오젤 선수가 다시 제 기량을 회복한다면 1루로 그냥 쓰고 맥캐논 네. 선수 3루 가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돌비수님도 김성윤이 올라오면서 외야 자리에 포화 상태 되었고 전역한 김재혁도 키워야 하는 데다가 이원석의 이적으로 코너 내야가 구멍 생겨버린 게 너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렐라 선수와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맥키논 선수로 외국인 타자 한 자리는 또 채워놓은 상황이고, 이 뷰캐넌과의 재계약, 요것도 진짜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과 금액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하다. 계약 기간을 또 이제 언급한 것이 눈에 띕니다. 좀 기간도 사실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뷰캐넌 선수 그쵸. 나이가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36이더라고요. 근데 뷰캐넌 선수 입장에선 어찌 됐든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하고 계약이 안 됐어도 어디 가기도 조금 애매하죠, 그죠? 네,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에서 최대한 오래 있고 싶고 뭐 더 나아가서 삼성에서 뛰고 은퇴를 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단연 계약을 좀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삼성 입장에선 반대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도 많고 좀 부상 이력도 있는 선수한테 뭔가 좀 너무 큰 모험이지 않나, 단연 계약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쪽에서 좀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금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간에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총액, 이 금액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뷰캐넌은 한국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기간을 원하는 것 같은데 삼성은 혹시나 하는 그거를 또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이랬을 때는 또 양측이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에서 좀 이게 될까요? 그래도. 아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뭐 이제 뭐 계약 옵션을 걸어서 예를 들면 뭐 1년 하고 뭐 잘 되면 뭐 1년 더 연장하는 뭐 그런 옵션을 넣던지 아니면은 뭐 총액 금액에서 조금 이제 타협을 봐서 좀 이렇게 하든지 좀 글쎄요. 좀 서로의 의견 차이가 뭐 이게 빨리 좁혀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서로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아 그쵸. 이게 네. 외국인 선수 풀에 괜히 애매한 외국인 데려와서 스미스 골 나는 것보다는 2년 계약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너무 끌리다 보면은 다른 팀들이 또 채가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음. 외국인 시장에 좋은 선수가 남지 않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선수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단 옵션이라든지 이걸 두 개를 뭐 같이 넣는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인센티브를 좀 많이 챙겨주는 식으로 해서 네가 이거 달성하면 근데 또 이제 옵션은 또 달성하기 좀 쉬운 걸로 해야 되겠죠. 이제 달성하면은 금액이 뭐 확확 뛸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좀 구단 입장에서도 해놓으면 선수도 좋고 구단도 좋고 약간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여기까지는 좀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와이드너 선수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로 이제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마땅한 후보가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수아레즈 선수 다시 데려올 수는 없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열 단장이 그래서 이제 윈터 미팅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도 다녀온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직접 가서 쓸만한 좀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상황도 좀 미국 상황 자체도 지금 그런 이제 좋은 선수들을 다 묶어 놓으려고 하고 웬만하면 데리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갔는데도 막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팀들이 이제 속속들이 좀 영입을 하고 있는데 삼성도 어찌 됐든 간에 좀 목표는 올해 안으로 다 이제 완료를 하는 건데 좀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지금 뭐 올해 안에 완료를 하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아요. 이제 뭐 네. 2주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구성 어떻게 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사랑님 뷰캐넌이 팀에 미치는 영향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것 같다. 원태인 선수도 뷰캐넌의 루틴, 훈련법 영향 받으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느냐. 시너지 효과 장난 아닙니다. 이런 얘기해 주셨죠. 어린 투수 유망주가 많은 삼성에서는 이호성이나 육선엽 등등 보고 배울 게 많은 선수다. 그러니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콜로라도산 시볼드 보고 있다던데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맥콜러버님 썰들이 또 돌아다니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볼드 선수 저도 이름을 또 들어는 봤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것도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선발 투수로 많이 활약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스팟 스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임시 선발 혹은 이제 롱맨으로서 롱 릴리프로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로 아는데 이런 선수들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또 외국인 시장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진짜 어렵대요. 그런 말씀밖에 안 하세요. 구단 관계자분들이 올해는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으로 힘들. 특히 투수 쪽은 정말 진짜 선수들이 잘 안 보인다. 그럼 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 그게 뭐 진짜 뭐 어려운 거죠. 뭐 그걸 뭐 굳이 뭐 구단에서 뭐 구하기 쉬운데 뭐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패디가 이맘때쯤 논텐더로 올 시즌 대박 쳐서 서로가 눈치 게임 중 아닐까요? 봄날님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논텐더 선수들 풀리고 나서 시장이 풀리고 나서 썰 도는 선수들 이름 들어보면은 와 얘가 KBO에 온다고? 와 얘는 당장 지난해 선발 투수로 뛰었던 애인데 이런 선수들도 이름이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팀 그런 선수들도 다 팀 찾아가지고 메이저리그 팀을 이제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지금 뭐 헛슨 선수, 다코타 헛슨 선수도 있고, 뭐 텔레즈 선수도 있고, 다 계약했어요. 몇백만 달러씩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도 지금 선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선수들 뭐 다 자리를 찾는구나. 그랬을 땐 한국에 올 만한 선수들은
진짜 찾기가 힘들겠다 네. 생각까지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100만 달러잖아요. 그리고 최대 맞아요.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금액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리스크도 있고, 예, 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100만 달러지만 패디도 성공해가지고 좀 1,500만 달러에 가지 않았느냐. 메릴 켈리의 사례를 또 보면은 너도 이제 성공해서 다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로 설득하기에는 당장 100만 달러로 영입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웨인 에다가도 돈 쓰는 거 이것도 좀 어떻게 뭐 계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말씀을 들어 하시는데 네. 이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은 뭐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댓글 또 소화하면서 오늘 방송도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대급으로 힘들어요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 확실히 이거 주제가 없다 보니까 이거 사실 이제 김지현 단장 이거 선임한 거 이걸로 뭐 얘기할 만한 게 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이사이 또 채팅으로 많이 또 좋아 주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너리그에도 선수들이 없어요. 고우석 선수 우째 달라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함덕주 선수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고우석 선수는 확실히 진출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정우 선수야 뭐 워낙 뭐 이제 뭐 갈 거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빨리 좀 발표가 나긴 했는데 네. 고우석 선수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내년 1월 초까지니까 뭐 충분히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라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몇백만 달러 정도 되는 그 계약이 나오면 반드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몇백만 달러 이게 뭐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한 200만 달러라고 해도 이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쵸.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는 근데 200만 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뭐 20몇 억인데 1년에 20몇 억인데 가야죠. 가야죠. 가야지. 그리고 이제 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고우석 선수도 이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그 열망을 비춰왔던 선수이니만큼 이 도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또 이제 이정우 선수도 갔고 또 고우석 선수도 또 진출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야구를 한번 또 미국에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브런치 2024년 방송 스케줄 나왔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비시즌에는 1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주 1회 목요일에만 저희가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즌 끝나고 나서 11월, 12월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즌 중에는 4월에서 10월까지는 주 4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방송을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사실 뭐 오프 시즌 때 2번 방송 이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주제도 없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한 번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한 번으로 바뀐 만큼 그 시간 안에 저희가 또 이제 알차게 핵심 내용들 또 많이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 끝까지 1000분 넘게 계시는데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 좋아요 178개 200개가 안 되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사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얘기 안 드리면 다들 까먹으세요.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님 눌렀쥬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또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는 곧바로 또 200 넘잖아요. 말씀드리면 곧바로 또 눌러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나가시기 전에 저희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요번 달까지는 그러니까 21일에도 방송이 있습니다. 25일에도 있고 28일에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1월 4일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1월 1일은 뭐 쉬는 날이네. 어째 25일도 쉬는 날이잖아요. 25일도 쉬는 날이네. 그러네. 크리스마스네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21일 하고 28일 하면은 이제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4년, 2023년 가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또 잘 마감하시고 또 지금 저 송년회 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송년회 시즌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일단 목요일 날에 21일입니다. 목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